오늘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생기는 가장 말하기 어려운 감정, 서운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해 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깊고 따뜻하게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누구보다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루 세끼 걱정하고 어디 아프진 않나, 늦게 들어오진 않나, 마음이 불편해도 내색하지 않고 기쁜 일보다 걱정할 일이 많았던 게 바로 부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화가 줄어들고 대화가 단답으로 끝나고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고 가끔 용돈은 주지만 정작 마음은 멀어져 있는 느낌. 이럴 때 부모는 묵묵히 참습니다. 자식이 바쁘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바빠도 부모한텐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얼굴 보고도 눈빛 하나 안 마주치냐. 내가 괜히 말 꺼냈다가 또 부담 주는 부모 될까봐 입을 다물었다. 이렇게 속에서는 자꾸만 말이 쌓이고 표현하지 못한 감정은 점점 서운함이 되어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부모는 참 많은 걸 이해하고 또 많이 내려놓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가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진짜 이유에 대해, 그리고 그 감정의 뿌리가 어디서 오는지, 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또 왜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서운함은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실망해도 금방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느끼는 서운함은 다릅니다. 그건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진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이 아이만큼은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한 만큼은 기억해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너무 많은 걸 말 없이 해왔고 그걸 당연하게 만들어버린 게 아이의 삶 전체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퇴근하고 늦게 들어온 아들이 말없이 들어와 방으로 들어갑니다. 밥도 먹지 않고 씻고 나와 TV만 보다 잠이 듭니다. 그 장면을 본 아버지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랑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하고 내가 뭐 잘못한 건가? 요즘 왜 저렇게 나한테 말이 없지? 어릴 땐 저 아이가 나만 보면 뛰어오고 잠들기 전엔 꼭 손을 잡았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너무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서 아들은 잘못한 걸까요? 사실 아닙니다. 아들은 단지 피곤했을 뿐이고 혹은 자신의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의도가 아니라 느낌입니다. 부모가 느낀 외로움과 허전함은 그 자체로 충분히 유효한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왜 생겼을까요? 첫째,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늘 줄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왔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돌보고, 챙기고, 도와주고, 자식이 컸어도 여전히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많은 걸 했는데라는 생각이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둘째, 자식에게 어떤 기대도 해선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쳐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아. 부모가 뭘 바라냐. 해준 거 바라면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지. 이런 말로 자기 마음을 눌러왔지만 사실 내면에선 그래도 한마디는 해줬으면, 그래도 나를 좀 더 이해해줬으면 하고 바랐던 겁니다. 이런 마음이 충돌하면서 말은 못하지만 감정은 깊어지고 결국은 자식 앞에서 괜히 짜증을 내거나 툭툭 말을 뱉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선 또 후회합니다. 내가 너무 유치했나? 괜히 말했다가 더 멀어진 거 아냐? 그래서 부모의 서운함은 늘 표현하지 못한 감정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란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 스스로도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줘야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나도 섭섭했다.
사실 내가 들어와서 눈도 안 마주치고 방에 들어갈 때 마음이 좀 그랬다.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단단히 두드릴 수 있습니다. 늦은 저녁, 퇴근하고 들어온 아들이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보던 어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지만 아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다녀왔습니다. 한마디 툭 던지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작게 한숨을 쉽니다. 식탁 위엔 아들을 위해 따뜻하게 차려놓은 저녁밥이 그대로 식어가고 있습니다. 먹고 들어온 건가? 아니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그날 밤, 어머니는 이유 없는 죄책감과 서운함을 동시에 느끼며 혼자 설거지를 마칩니다. 사실 아들은 그날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하고 온 날이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말 한마디 할 기운도 없어서 그저 빨리 씻고 눕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들은 그 마음을 말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 침묵 속에서 외로움만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의도는 다르지만 결과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수없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서운함을 자주 겪을까요? 그리고 자식은 왜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느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 의미를 담고 감정을 읽어내려 합니다. 요즘 왜 연락이 줄었지? 왜 문자가 짧아졌을까? 이걸 부탁하면 혹시 부담스러워할까? 이런 고민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반면 자식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애초에 헤아려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는 강해. 우리 아빠는 원래 표현 안 해. 바빠서 연락 못했지만 그게 무슨 큰 문제야? 자식 입장에선 자신의 행동이 큰 의미가 아닐 수 있지만 부모에겐 그게 전부가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특히 침묵은 부모에게 가장 큰 서운함이 됩니다. 말을 안 하는 자식은 무심한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한 성격이라 생각하겠지만 부모에겐 그 조용함이 나를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부모의 상상을 더 크게 키웁니다. 혹시 내가 부담스러운가? 내가 너무 참견했나? 내가 늙어서 같이 있는 게 불편한가? 이런 마음이 깊어질수록 부모는 자신을 더 작게 만들고 그 작아진 모습으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결국 서로는 곁에 있지만 마음은 멀어지는 거죠. 자식은 자신이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없다는 거지 가장 아픈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부모는 자식 앞에서 자꾸만 예민해지고 괜히 사소한 일로 화를 내게 됩니다. 엄마한테는 왜 이렇게 퉁명스러워? 맨날 전화하라고는 안 해. 그냥 문자라도 하지. 밥 먹었는지도 안 물어보냐? 이 말들은 겉으로 보면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너와 연결되고 싶다는 서툰 표현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걸 또 시작이네. 왜 이렇게 예민하냐? 아, 그냥 피곤하다니까 하고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점점 더 말하지 않게 되고 자식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 악순환은 서로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가 너무 쉽게 다 알겠지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크고 무거운 대화가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입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 아빠, 그 뉴스 봤어? 생각나더라. 밥 챙겨 먹고 다녀. 다음에 같이 먹자. 이런 말이 부모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꾸고 지금껏 쌓였던 서운함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그리고 부모 역시 자식이 침묵한다고 해서 그게 무관심이라고 단정짓지 말고 너 요즘 힘든 거 없어? 말 안 해도 괜찮아.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아서 이렇게 말을 건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서운함은 쌓일수록 관계를 침묵하게 만들고 침묵은 그 감정을 상처로 굳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 말을 꺼내보세요. 자식에게 말하고 싶은 감정을 작은 말 한마디로라도 꺼내보는 겁니다. 오늘은 내 얼굴 보니까 마음이 좀 풀린다. 내가 집에 들어올 때 인사 안 하면 조금 서운하더라.
이런 말들은 비난이 아닌 표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조금씩 회복됩니다. 그리고 자식도 부모의 말투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식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건 오히려 사소한 말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부모는 그저 순간의 감정을 털어놓았을 뿐인데 자식은 그 말을 마음에 오래오래 담아두고 그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의도가 나쁘지 않아도 그 말의 형태와 무게가 자식에게는 부담 혹은 죄책감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바쳤다. 이 말은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강조하는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자식에게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자식은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희생을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결국 나는 부모에게 빚진 사람이다라는 부담을 갖게 만듭니다. 게다가 이 말은 부모 스스로도 삶을 후회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서 자식 입장에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걸까? 아빠가 저렇게 말하는 걸 보면 나 때문에 인생이 꼬인 건가? 결국 이 말은 사랑을 전하려는 말이 아니라 상처를 남기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없으면 너 지금 이만큼도 못 컸어. 이 말은 자식의 현재를 부정하고 그가 이룬 모든 것을 부모의 공으로만 치환하려는 느낌을 줍니다. 물론 부모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되면 자식은 자신의 삶이 독립적인 가치가 없다는 듯 느끼게 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식에게 이 말을 하게 되면 나는 지금도 부모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답답함과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부모의 것이라는 좌절을 주기도 합니다. 이건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은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삶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삶의 기초마저 부모의 희생으로만 해석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식은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룬 것도 있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걸 말할 틈조차 주지 않는 말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세 번째, 넌 진짜 부모 생각이 없는 애야. 이 말은 감정이 격해졌을 때 쉽게 튀어나오는 말 중 하나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자주 안 한다거나 말이나 행동이 서운했을 때 부모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 이 말을 툭 내뱉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는 자식의 인격과 사랑 전체를 부정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들리네. 사실 자식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바쁘고 마음은 복잡해서 표현이 부족했을 뿐인데 그 모든 노력을 단번에 무시하는 말이 바로 넌 부모 생각이 없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식은 억울해도 해명하지 않게 되고 점점 표현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아예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말은 지나가지만 상처는 남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 건 아닌데 하며 후회하지만 이미 자식의 마음속에는 나는 부모를 실망시킨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말은 상대의 감정에 오래 남습니다. 특히 자식은 부모의 말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말이 사랑이든 실망이든 비난이든 마음에 깊게 각인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말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바쳤다. 대신 너 키우는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지금도 참 고맙다. 내가 없으면 너 지금 이만큼도 못 컸어. 대신 내가 여기까지 성장한 걸 보니 내가 참 뿌듯하다. 넌 부모 생각이 없는 애야. 대신 엄마는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내가 조금만 멀어져도 섭섭하더라. 말을 바꾸면 관계가 바뀝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평생을 따라다니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한마디를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서운함을 담기보다
사랑을 담은 말로 그 한마디가 당신과 자식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건 말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조용하고 깊게 상처를 남기는 건 행동입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로 자신도 모르게 자식의 마음에 죄책감, 불편함 혹은 거리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식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3가지는 누군가를 탓하자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성찰의 기회입니다. 첫 번째, 몸이 아픈 걸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무릎이 자꾸 시려.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못 자. 이젠 아무리 먹어도 기운이 안 나. 이런 말은 처음엔 걱정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자주 반복되면 자식 입장에선 무거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자꾸 몸이 아프다고만 하실까? 혹시 일부러 나를 불안하게 하시려는 걸까? 계속 병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더 힘들다. 물론 부모는 자식에게 걱정을 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정말로 아프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 말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걸 반복하면 자식은 점점 피하게 됩니다. 아픈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스스로가 미안해지고 그 미안함을 피하려고 전화도 만남도 줄이게 되는 겁니다. 정서적 회피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말 아플 때는 자식에게 말하세요. 하지만 자식 앞에서 늘 아프다는 말만 반복하면 그들은 사랑이 아닌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식의 선택을 반복해서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행동입니다. 내 사촌은 이번에 집도 샀더라. 옆집 아들은 해외에서 일한다던데 그걸 왜 그렇게 했어? 나 같으면 안 했지. 이런 말은 자식에게 넌 늘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특히 이미 독립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식에게 부모의 평가와 비교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직업, 결혼, 삶의 방식은 부모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존중받아야 할 선택이지 비교되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지지는 너의 삶을 응원한다는 믿음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그들의 방식을 틀렸다고 말하기보단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래, 너답게 살아가는 것도 멋지다라고 인정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자식이 곁에 있을 때는 말없이 있다가 떠난 뒤에 연락하는 행동입니다. 있을 땐 말 못했는데 그날 너무 섭섭했어. 보고 싶었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 이제 와서 문자 보내는 것도 이상한데 그냥 참고 있었어. 이런 행동은 자식에게 감정의 뒷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 더 당황해합니다. 부모가 서운하면 그 자리에서 솔직히 말해도 괜찮습니다. 표현이 서툴러도 좋습니다. 그날 내가 말없이 들어가니까 엄마는 조금 섭섭했어. 아빠는 내가 일찍 간다고 했을 때 말은 안 했지만 좀 아쉬웠다. 이런 감정은 그 순간에 건네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나중에 혼자 곱씹고 쌓아뒀다가 시간이 지나서 꺼내면 자식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나 하고 관계에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표현이 늦어질수록 감정의 진심은 약해지고 상대의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자식이 곁에 있을 때 말하세요. 불편한 감정도 고마운 마음도 그 자리에서 건네는 게 가장 따뜻합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란 모두 자식에게 감정의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짊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가 편안하길, 자신을 믿어주길, 그리고 너무 무겁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 자식 앞에선 아픈 내 모습보다 버티는 내 모습을, 비교의 말보다 응원의 말을, 참는 침묵보다 조용한 표현을 건네보세요. 그렇게 하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 부모의 여유와 따뜻함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게 부모로서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고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
그 말과 행동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틈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틈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조심스럽고 따뜻한 해결책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서운함 대신 이해를, 불편함 대신 편안함을 만들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3가지 실천 방법입니다. 첫 번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되 요구가 아니라 고백으로 말하세요. 부모는 종종 왜 전화 안 했니? 넌 왜 항상 내 마음을 몰라주니? 나도 외롭고 서운하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자식에게는 책임을 묻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은 내 생각이 많이 났어. 사실 내 목소리 듣고 싶었는데 그냥 참고 있었지. 엄마는 내가 바빠도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이런 표현은 책임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입니다. 자식은 이런 말에 더 따뜻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방어심 대신 내가 좀 더 챙겨야겠구나 하는 공감이 생깁니다. 자식은 말투보다 그 말 안에 담긴 진심을 봅니다. 그러니 불만보다 고백을, 책임보다 소망을 말해보세요. 두 번째, 기다리기보다 먼저 다가가세요. 부모는 자식이 먼저 연락해주길 바라고 자식이 먼저 찾아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문을 열어주는 건 결코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은 그 따뜻한 선제적인 태도에 나도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잘 지내지? 간단히 밥 한번 먹자.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연락했어. 그냥 내 생각이 났다. 이런 짧은 연락 하나가 관계의 문을 다시 엽니다.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연락했느냐가 아니라 연결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고 그 시간을 나 자신에게 돌리세요. 관계에서 가장 큰 서운함은 사실 기대가 어긋날 때 생깁니다. 이쯤 되면 알아줄 줄 알았는데 이 정도 해줬으면 표현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자식은 그 기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자식에게서 잠시 떼어내어 내 자신을 돌보는 일에 집중해보세요. 취미 하나를 시작해보거나 걷기나 명상을 일상에 넣어보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혼자 먹어보거나 가까운 사람과의 가벼운 수다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식은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부담이 아닌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엄마는 요즘 바쁘다. 아빠는 오늘도 동네 친구들하고 등산 간다. 이런 말 한마디에 자식은 놀라고 반갑고 안심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쏟아내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잘 가꾸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 따뜻한 관계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는 부모로 살아가며 늘 무언가를 더 해주려 애씁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을 바꾸고 행동을 조심하고 마음을 정리하며 서운함을 표현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 그렇게 조심스럽지만 따뜻하게 다가갈 때 자식도 마음을 열고 서로의 감정이 조금씩 닿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무엇을 해주느냐보다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고요하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넌 내 자식이라서 늘 고맙다. 내가 서운했던 건 내가 그만큼 소중해서였다. 이런 말은 부모도 자식도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그 말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담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